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네, 네, 일정 때문에 광주에 네, 네. 계시다고요? 광주 막 도착했습니다. 아, 막 오늘 도착하셨어요? 강연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강연 때문에 예, 도착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2021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때 네, 이제 우리 대표님 네,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네,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네, 네.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했지만 뭐 잘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좀 치열하게 다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 1심 재판부가 그를 안이하게 판단을 했는데 네. 저 재판에서는 1심 사건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음, 변론 준비를 잘 해서 1심 재판부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제 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음, 항소심 판결에서는 바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거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이제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검찰의 그 행태가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잘못된 관행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하고 기소한 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그 당내 잔치인데 이게 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끝난 일인데 공소시효도 일반 공직선거법 6개월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1년이 지난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이라는 분이 어허.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와 10억 간 정도의 무슨 민사상 채권 채무 거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음, 때도 이거 빨리 변제해라. 그래서 변제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일부 변제 중인 사건이 갑자기 알선 수재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됐어요. 채권 네. 채무 관계가. 아하. 그것도 이상했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형사 사건이 됐으면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특수부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 2부가 이거를 딱 가져갔어요. 그 음, 부장이 김영철, 네. 장시호 씨와 뭐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이 된 음, 한동훈 장관의 직계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서 네. 거기서 이정근 씨가 숨겨놨던 핸드폰 3개에서 3만 개 녹음 파일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음, 이것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영장 발부를 받지 않고 별건 수사에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돈봉투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걸 음,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됐는데 네. 저로서는 사실 저를 당대표 선거를 위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거지만 내가 몰랐던 사안이었고 내가 형사법적으로는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싸우겠다고 들어왔죠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지금 3년째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 3년의 세월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 주위 의원들도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음, 이성만 의원은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출마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난번에 네. 뭐 그래요. 지난 노웅래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음, 저는 이것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때였고 예. 아시다시피 국회까지 와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아, 그 의결을 해달라고 설명하면서 뭐 돈 세는 소리가 네. 들렸다라고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음, 노웅래 의원이 확인된 것처럼 그 돈을 전달했던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아니라 대봉투 네. 소리였다고 이야기를 소리봉투 했어요. 소리. 그 녹음을 가지고 어떻게 돈 세는 소리로 이렇게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음, 하냐고요. 한동훈 전 대표 아, 책임져라. 정말 나쁜 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뭐 부의금으로 받았던 돈 봉투채 다 들어와 있던 돈을 나중에 이제 그걸 음, 자기한테 부의금 보낸 사람들을 체크하려고 놔뒀던 것을 봉투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돈 다발을 만들어서 이 국민들에게 비춰줌으로써 노웅 음, 의원이 마치 무슨 현금 다발을 집에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게 음,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네. 일종의 증거 조작 아닙니까? 아, 증거 조작한 아, 셈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검찰 행태가 우리가 뭐 이제 연어 술 파티라든가 뭐 진술 네, 세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김건희 이 관련된 수사도 검찰이 제대로
못했었고 특검이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부실 수사 관련해서 전현직 검찰 책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창수 전 맞습니다. 지검장도 예, 뭐 예. 다음 주에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특검이 이제 이 검찰 수사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3년 내내 떠들었던 이야기도 하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를 수사했던 그 검사, 그리고 이번에 무죄가 나왔던 허종식, 윤관석, 예. 임종석, 그 네. 이승만 의원을 다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 아하. 그 후임 최재훈 부장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 반부패 수사 2부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음흠. 코마나 컨텐츠 그 전시에 후원 받은 사건 다 여기서 다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부서가 하니까 더 제가 피부로 아하.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려왔을 때 검사가 나한테 물어보기를 네. 당신들 왜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안 합니까? 음흠. 거기에도 녹취록이 나오고 김건희가 직접 그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들이 파일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다 처박아 놓고 네. 이 이정근의 녹음 파일을 몰래 불법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100여 명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 정치적으로 정당의 대표였던 이 송영길과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3년 동안 음흠.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분노스러웠죠 그때. 예. 그래요. 이제라도 바로 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최재훈과 이창수, 이 신무정 이자들의 그런 검사가 아니라 거의 저는 범죄자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당 얘기, 민주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네.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 권고하는 네.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의 판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 저는 자기가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정당 해산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헌법 제8조 1, 2, 3, 4를 보면 제2항의 목적, 행위, 강령 모든 게 다 민주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확인한 네. 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행위를 지적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묻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독재 정부라고 비난하는데 네. 아니 총을 들어서 야당 세력을 아예 반국가 세력으로 다 영장 없이 체포해가지고 다 어디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이 계엄 세력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아니 진짜 이재명 정부가 당신 말대로 총을 들고 계엄령 선포해서 장동혁부터 다 체포해가지고 권총으로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네요. 저는 그건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그래서 모순에 빠져 있다. 그 내부에서도 네. 친윤 핵심 의원들이 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국민의 설득력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최소한의 보수 네.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한 건데 아하. 자신의 당 대표조차도 체포해서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계엄 행위를 옹호하고 우리가 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장동혁의 태도가 정말 이게 국민들이 용납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세력을 이제 몰아내는 게 중도로 이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의 결단이 필요한데 한동훈이 그러니까 저렇게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잘 모르겠죠. 근데 저 정도 되면 과감하게 탈당해서 자신의 정치 색깔을 분명히 해야지. 바보처럼 그 자기가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한덕수랑 연합해가지고 둘이 마치 권력을 중간에 뭐 담당할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과 이렇게 야합을 했고 그 뒤에 또 추경호
구속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도밥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한동훈이는. 그쪽에서는 배신자가 된 거고, 이쪽 이 올바른 합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동훈은 과감하게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탈당해서 자신의 정치를 한번 국민 속에 시작해 보지 않으면 저는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한동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뭐 중심을 못 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어제 대법원에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그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의 행동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대법원이 네. 왜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헌법 소우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우리 판사님들. 네. 아니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행위를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왜 한덕수라든지 이 박성재 법무장관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영장 담당 판사들이 판단을 했는데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아니 조지호 총장도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파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아니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판사님들. 그리고 이분들은 무작위 배당이 뭐 헌법이 원칙이라고 그 법원 행정처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네. 아니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출신의 3명의 영장 담당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서울중앙지검에 여기도 그럼 무작위 배당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왜 이 세 사람한테만 영장 판단을 독점적으로 부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이 헌법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어떻게 지기현 판사가 뭐 식품 뭐 경제 이런 담당이었던 사람한테 내란 사건을 갖다 몰아서 맡기냐고요. 이게 무작위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참. 근데 그걸 이제 유지하면서 전담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그 전담재판부를 제2의 지기현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 권력, 입법 권력으로부터도의 삼권 분립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또 독립은 내부의 권력, 대법원의 권력, 법원 행정처의 권력으로부터 그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정말 재판하는가도 중요한 사법부 독립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 법안 입법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재판 상황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또 특검도 내란 특검이 마무리가 됐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제대로 밝혀진 게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근데 이게 내란 특검도 어차피 파견된 사람들이 여기 검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전공법으로는 이제 이 부족한 점들은 국수본이나 이가 담당해서 추가로 이어서 수사를 해서 본질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종합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종합특검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일교 특검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그걸 왜 수용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이 통일교가 훨씬 더 사실상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고 지난번에 그리고 김기현이 가방 갖다 주면서 김건희 씨한테 고맙다고 부탁했던 것도 그때 윤영호 김건희 관련 통화 건진법사 통화 내용을 보더라고 그렇잖아요. 총력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 당선 때도 그렇고 김기현 때도 그렇고.
그럼 저는 통일교를 이번에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발본색원서 하면은 나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시켜야 될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거를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것을 일반 과연 국수본이나 이런 데도 맡기면은 우리 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저는 과감하게 통일교는 이번 기회에 특검을 해서 네. 발본색원에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문제가 밝혀내면 정말 법인 해산을 시킬 정도의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저는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잘 저는 의혹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제 방송에서 천정궁 갔냐 진행자가 두 번이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한다고 했죠. 이제 답을 안 했어요. 네.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혹들 뭐 여야 예. 가릴 것 없이 이번에 특검을 예.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자.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네. 말씀 있으면 제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제 네. 무죄가 나서 다행인데 뭐 저 사건은 아시다시피 그 1월 14일 날 마지막 그 공판을 하고 2월 말쯤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무죄를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까 보니까 소피아서님이 송영길 대표님 힘내세요. 저는 의원님 편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